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연만 경매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병용입니다. 이번에는 토지별도 등기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처음 입문하시면은 토지별도 등기,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 이제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등기부 구성만 잘 파악하시고 이해하시면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같이 토지 별도 등기에 관하여 이제 궁금한 사항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의 구성이 있죠. 토지 별도 등기 분석인데, 우리가 이제 표제부는, 등기부의 표제부는 두 개입니다.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고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제부가 있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는 어디가 표시되어 있냐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인데 거기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건물에 대한 내역이죠. 몇 평이냐 전용 면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대지권의 표시란에 요 표시번호 1번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에 이제 비율 나오죠. 여기에 이제 전체 그 아파트 단지 내 대지권이죠. 대지권의 구분 소유권이 갖는 그 대지 지분이 있죠. 그 공유 지분의 비율을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표시번호 1번으로 이렇게 표시사항을 해놓고, 표시번호 2번에다가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에다가 토지별도 등기 있음 1번 토지 을구 1번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역권이나 구분지상권이나 이와 같은 어떤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토지별도 등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지권의 표시란에 토지별도 등기가 있는데 이걸 또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별도 등기의 이제 분석인데, 토지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등기부상에 어떠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구분해 보면 일반 건물이 있고요, 집합 건물이 있는데요. 일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맨 땅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 토지가 지목 변경이 돼서 대지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건물은 일반 건물이라는 거죠. 건축의 허가를 받을 때 또는 신고를 받을 때 이거는 내가 혼자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독주택이죠. 다가구나 다중이나 단독은 일반 건물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하나, 대지권도 하나, 대지 소유자는 한 명이죠. 혼자 나홀로 취득하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갖다 일반 건물이에요. 일반 건물. 그런데 집합 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집합 건물은 일반 건물과 달리 반대예요.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요 건물의 소유자가 혼자가 아니라 수인이라는 거죠.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걸 갖다 우리는 집합 건물 표현합니다. 다세대 아파트, 이제 다세대를 빌라라고 하는데, 이런 연립 같은 경우를 갖다 우리는 집합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대지권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건물은 대지, 집합 건물은 대지권으로 바뀐다는 거죠. 대지권도 이 집합 건물 소유자가 존재하지요. 그에 비례해서 n분위를 해서 그 집합 건물의 면적에 비례해서 대지권의 비율도 정하겠죠. 그래서 대지권의 지분권자도 이와 같이 수인이 존재하겠죠. 이걸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별도 등기란 말은 일반 건물에는 해당이 되지 아니하고 집합 건물에만 토지별도 등기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일반 건물, 집합 건물. 일반 건물은 혼자 토지 등기부라는 게 존재하고요. 토지 대장도 존재하고 일반 건물 등기부, 일반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겠죠. 그러나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토지 등기부를 만들지 않는다. 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집합 건물 건물에 아까 보셨죠? 전유 부분에 그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란에
요 세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의 전유 부분의 면적이 비례해서 공유로 지분권 등기만 하면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토지대장이 만들 필요가 없다.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집합건물에 이 집합건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토지상의 어떤 제한물건이 설정되어 있다면은 거기에 이렇게 어떠한 이 집합건물이 토지 등기부상의 집합건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토지에 어떤 제한물건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토지 등기물을 별도로 생성을 해서 경매 이제 제당 경매 법원에서 세대의 건물이 경매 나오면은 그런 걸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등기부를 별도로 떼 가지고 그 제한물건이 어떠한 권리인가를 확인하고 들어가라는 뜻이죠. 토지별도 등기의 이제 분석입니다. 토지별도 등기가 만들어진 이유 한번 볼까요? 집합 건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토지 등기부상에 어떠한 권리 제한물건이 설정돼서 토지별도 등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A라는 사람이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잖아요. 행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땅만 가지고 있고 돈은 없기 때문에 은행에다 이제 이 땅을 담보로 해서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요거에 설정된 게 건재당도 설정할 수도 있고 또 압류나 가압류, 지상권, 가등기, 가처분과 같은 이렇게 집합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집합 건물하면 대지권이라고 그랬죠. 이 만들기 전에 어떤 토지에 이와 같은 제한물건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 집합 건물의 세대별로 구분 소유권된 세대별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면 요 집합 건물하고 대지권은 일체성인데 요거는 각각 분리되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집합 건물 대지권이 만들기 전에 어떤 토지에 이런 물건이 있을 때만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토지별도 등기 이제 세 번째 보시면 토지별도 등기 권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권리 분석하는 방법은 토지의 저당권 실행인지 전유 부분의 건물의 세대별의 호가 경매 실행인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요 지금 이 집합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토지에 이와 같이 제한물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매가 만약에 토지에 요 제한물건이 집합 건물 대지권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정돼 토지에 맨 땅에 설정되어 있던 이 제한물건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요 집합 건물 대지권은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다 말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유 부분 소유자나 대지권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집합 건물 대지권이 만들어지기 전에 토지 별도 등기상에 이와 같은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가 저당권 실행이냐 아니면 여기 전유 부분의 건물에 호가 세대별로 경매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소유권에 그 상실 여부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인수 여부가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하는 방법은 잘 살펴보셔야 돼요. 토지에 집합 건물에 설정된 제한물건이 경매 나온 거냐 일반 건물에 요 집합 건물에 건물이 경매 전유 부분이 경매가 나오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거 뜻이죠. 자, 토지별도 등기 권리 분석은 특별 매각 방법이 인수조건부로 경매가 진행한지 여부를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시다.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집합 건물의 대지권이 함께 이제 요 전유 부분 세대수가 세대원이 경매가 나오게 되면 특별 매각 조건으로 그 대지권 집합 건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생성된 토지에 요와 같이 근저당이나 이와 같은 제한물건이 설정되어 있으면 요 전유 부분이 경매가 나오게 되면 특별 매각 조건으로 이 집합 건물 완성되기 전에 전 토지에 이와 같이 제한물건은 인수한다는 경매로 진행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이 물건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 거냐? 이거를 갖다 인수해야 돼요. 앞에 있는 저당권이라든가 압류나 가압류를.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전유 부분을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이 토지의
대지권이 갖고 있지만은 이 대지권은 뭐요? 이 사람들이 만들기 전에 어떤 저당권에 채권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이 대지권이 여기가 경매 나오면 여기가 말소가 되니까 나중에 이 대지집은 또 별도로 사셔야 돼. 안 그러면은 이 건물이 철거될 위기 아니 그러면 지로 청구가 또 주어질 수가 있죠. 그럼 내가 대지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경매 입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집합건물 302호죠. 이 세대 전유분이 경매 나왔을 때 요걸 앞에 있는 제한물건이 이렇게 인수조건부로 경매를 진행한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토지별도 등기의 권리 분석인데 9번 지당 토지별도 등기가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가 아닌 지상권인데 9번 지상권일 경우에는 전유 부분이 건물이 경매에 붙여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거를 취득했을 때도 전혀 소유권에 지장받지 않고 다른 어떤 인수상이라든가 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할 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이제 이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은 지상하고 지하의 어떠한 권리, 그러니까 어떤 공동구나 지하구죠. 지하철이 이 아파트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토지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전유 부분에 표시가 돼요. 그럼 표시 내용을 보니까 뭐야? 구분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에 전유 부분을 낙찰을 받다 하시더라도 전혀 이 그 앞에 선순위가 인수 토지별도 등기는 구분 지상권은 낙찰자 인수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토지별도 등기인데 인수조건을 했다라고 해서 겁내실 필요가 없으시다. 저 아파트 단지 지하에 공동구나 지하철이 송유만이 지나간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토지별도 등기 분석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토지별도 등기가 있는데 매수인이 여러분들 입찰하잖아요. 매수인이 인수조건부로 특별매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 인수라는 조건이 구분지상권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을 받고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한국전력에서 뭐 지상권 설정되겠다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거기 뭐 오폐수관이 지나간다든가 상하수도가 지나간다든가 이런 목적으로서 이제 설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낙찰을 받고 건물을 집합건물 아파트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토지별도 등기인 경우에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인수조건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토지에 저당권이 토지별도 등기가 있다 그러면은 요 집합건물에 302호죠. 전유 부분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면 이제 여기에 요 앞에 있는 그러니까 집합건물 대지권이 완성되기 전에 토지에 어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법원에 대해서 이제 인수조건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건 좀 위험하고요. 인수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그 인수조건이 없으면은 앞에 있는 저당권도 전부 다 매각에서 소멸됩니다. 즉 법원에서는 해당 토지의 저당권자, 채권자한테 채권 신고를 하게 해서 여기 세대별로 자기 지분의 비율만큼만 저당권을 말소시켜서 대지권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민사집행법 2002년 7월 1일 이전에는 이런 거 인수조건을 많이 했는데요. 그 고법에서는 신법에서는 민사 소송법에서는 인수조건으로 많이 했는데 민사집행법에서는 다 이렇게 이제 소멸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래 저당권은 그 민사집행법 91조 2항에 보면 매각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집합건물 대지권이 완성되기 전에 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A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데 이걸 갚지 않으면은 이 분양이 안 됐을 때 이 호가 경매에 붙여지게 되면은 요 앞에 설정되어 있는 이 권리를 이 지방법원에서는 토지별도 등기 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매각 조건으로 인수로 붙일 것인가 아니면 소멸로 붙일 것인가는 매각물권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자 여러분들은 토지별도 등기가 저당권이라고 한다면은 원칙은 소멸이나 혹시 특별한 매각 조건으로 인수요건으로 붙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시라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은 토지별도 등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을 좀 보시고 조금이라도 유익했다,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하시거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